서울 강남의 한 고급 카페. 따뜻한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현우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지수는 우아한 블라우스와 고급 브랜드의 핸드백을 들고 한눈에 시선을 끌었다. 카페에 있던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눈길을 돌렸고 현우는 그런 친구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다들 기다렸지? 내가 오늘 소개할 사람이 있어. 지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고 친구들 앞에 앉았다. 그녀의 미소는 매력적이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현우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민지와 동현은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었고 대화는 곧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하지만 지수의 말투와 태도는 곧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 민지 씨 이 가방 어디서 샀어요? 요즘 이 브랜드가 꽤 유행이더라고요. 민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이건 온라인에서 할인해서 산 거예요. 브랜드는 잘 모르겠네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 살짝 실망한 기색이 드러났다. 요즘은 그래도 좀 좋은 거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여자라면요. 순간 카페 테이블 위의 공기가 살짝 무거워졌다. 민지는 당황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동현이 화제를 돌리려 농담을 던졌다. 지수 씨는 강남에서도 꽤 잘 나가는 분인가 봐요. 현우가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지수는 자신감 있게 웃으며 말했다. 아, 저는 그냥 제 기준에서 노력한 것뿐이에요. 좋은 환경에서 잘해야죠. 특히 요즘은 외모나 첫인상이 중요한 시대니까요. 현우는 애써 분위기를 부드럽게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색이 엿보였다. 대화가 계속되던 중 민지가 우연히 커피 잔을 떨어뜨리며 지수의 블라우스에 얼룩을 냈다. 민지는 놀라서 사과하며 티슈를 건넸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지수는 얼굴을 찌푸리며 블라우스를 확인하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거 새로 산 건데 세탁소에 맡기면 괜찮아질까요? 요즘 이런 처는 관리가 힘들어서요. 현우는 지수의 태도가 신경 쓰였지만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달래며 민지에게 괜찮아, 신경 쓰지 마라고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태도는 여전히 냉랭했다. 그녀는 얼룩진 블라우스를 매만지며 나머지 대화에는 별다른 참여를 하지 않았다. 카페를 나서는 길. 현우는 잠시 멈춰서서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야, 오늘 어땠어? 내 친구들 괜찮았지? 지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응, 다들 친절하긴 한데 좀 소박한 느낌이네. 내가 나한테 얘기했던 이미지랑 조금 달랐어. 현우는 그 말에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한테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 지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왜 그래? 내가 무슨 잘못된 말이라도 했어? 현우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다만 내가 내 친구들을 조금 더 알게 된다면 다른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들은 강남거리로 걸어 나왔다. 현우는 지수의 손을 잡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현우는 혼자 카페로 다시 돌아갔다. 조용해진 카페 안에서 그는 자신과 친구들, 그리고 지수의 모습을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수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지 고민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고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슬픔과 결단이 엿보였다. 과연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걸까? 카페의 조명이 하나씩 꺼지는 가운데 현우의 실루엣만 남았다. 그의 마음은 새로운 결정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따뜻한 봄날, 현우와 지수는 KTX를 타고 부산 근교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논밭과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현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지수는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풍경 너무 좋지 않아? 현우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냥 생각보다 심심한데? 현우는 그녀의 반응에 살짝 당황했지만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유지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기차가 도착하고 마을로 들어서는 길. 현우의 부모님이 직접 나와서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지수를 맞으며 말했다. 지수 씨, 먼 길 오느라 힘들었죠?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지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주변 환경을 스캔하며 실망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한옥집, 그리고 흙바닥이 그녀의 기대와 너무도 달랐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한상 가득한 음식을 내왔다. 김치, 나물, 된장찌개 등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다. 현우는 음식을 보며 기뻐했지만 지수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작게 말했다. 아, 이거 혹시 조금 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저염식이 대세라서. 어머니는 당황하며 웃음을 지었다. 아, 이게 우리 집 전통이라. 그래도 맛은 괜찮을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지수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에 대한 반응은 시큰둥했다. 식사 도중 아버지가 현우와 지수에게 물었다. 서울에서는 어떤 일 하시나요, 지수 씨? 지수는 살짝 어깨를 펴며 말했다. 저는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주로 명품 브랜드 쪽을 담당하죠. 굉장히 바쁘고 치열한 일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참 대단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지만 지수는 대화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마을 뒷산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보여주며 두 사람을 불렀다. 지수 씨, 여기 와서 같이 채소 좀 따볼래요? 이게 진짜 신선하고 맛있어요. 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서요. 손에 흙 묻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요. 현우는 옆에서 그녀를 달래며 괜찮아, 재미삼아 해보는 거야. 라고 했지만 지수는 결국 거절했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경치는 좋네요. 근데 조금만 더 정리되어 있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살짝 서운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으며 일을 계속했다. 저녁이 되고 지수는 현우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현우야, 솔직히 말해서 여기 좀 불편해. 내 부모님은 참 좋으신 분들 같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네. 현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점이 다르다는 거야?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나는 내가 서울에서 자랐으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줄 알았어. 근데 여기 와 보니 좀 놀랐어.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게 부끄러워? 지수는 당황하며 아니, 그런 뜻은 아니야. 다만 내가 적응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 현우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너의 생각은 존중할게. 하지만 나는 이런 환경이 나를 만든 거라고 생각해. 밤이 깊어가고 지수는 한옥 마당에서 홀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 아래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이건 나와 어울리지 않는 거일까? 지수의 눈가에는 약간의 눈물이 맺혔다. 고향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 한옥 마당에는 고요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지수에게 따뜻한 음식을 권했다. 지수 씨, 이건 내가 특별히 준비한 전통 떡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도시에서는 잘 못 먹는 맛이거든요.
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떡을 집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가득했다. 현우는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마친 후 지수와 단둘이 앉아 마당의 별빛을 바라보았다. 지수야, 이번 여행 어땠어? 솔직히 말해줘. 지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다. 현우야, 정말 고맙지만 나한테는 너무 낯설고 힘들었던 것 같아. 내 가족은 참 좋으신 분들인데 내가 이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 현우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내 솔직한 마음을 말해줘서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짐을 챙긴 지수와 현우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현우의 부모님은 떠나는 두 사람을 배웅하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는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지수 씨,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서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기차가 출발하고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현우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지수야, 사실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지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뭐?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했다. 내 가족, 그리고 내가 보여준 모든 건 사실 연극 같은 거였어.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않아.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니도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고 계셔. 이 모든 건 너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준비한 거야. 지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다.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런 걸 했어? 현우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나는 진짜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내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거든. 지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어딘가 모를 허탈감까지. 그럼 내가 날 시험했다는 거야? 그녀가 차분히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지수야. 하지만 내 반응을 보고 우리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 지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억지로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 현우야. 너와 함께하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부족한 걸까? 현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의 문제는 아니야. 그냥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 너를 탓하고 싶진 않아. 지수는 그의 말을 듣고 슬프게 웃었다. 결국 나는 내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거네. 서울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나눴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수는 그의 손을 천천히 놓으며 작게 웃었다. 그래, 고마워. 너도 행복해. 그녀는 돌아서서 혼자 걸어갔다.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서울의 밤거리,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화려한 강남 한복판. 지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온 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전혀 빛나지 않았다. 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며칠 전 현우와의 이별 이후 지수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강남에서 흔히 열리는 파티나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에서도 그녀는 마음을 잡지 못했다. 그녀가 항상 추구하던 화려한 생활과 명품 가득한 삶은 이전에는 그녀에게 만족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왜 내가 이렇게 된 걸까?
지수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쌓아왔던 프로젝트에서 실수로 큰 계약을 놓치며 회사에서도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동료들의 시선은 차갑고 상사는 그녀에게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지수 씨,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다. 지수는 결국 퇴근 후 현우와 함께 갔던 강남의 한 카페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은 그녀에게 좋은 추억과 동시에 깊은 상처를 남긴 장소였다. 여기가 처음이었지. 우리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던 곳. 지수는 카페 안에서 창가 자리에 앉아 현우가 가장 좋아했던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하지만 커피의 쓴맛은 그녀의 입안에서 더욱 쓰디쓴 현실로 다가왔다. 현우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혹시 나를 잊었을까?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들고 현우의 연락처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야. 이미 끝난 일이야.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 며칠 후 지수는 한 뉴스를 통해 현우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는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자선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었다. 사진 속 현우는 한 여자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모습은 지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정말 다 끝난 거구나. 지수는 더 이상 사진을 보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다. 그녀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선택과 가치관이 이제는 그녀를 이토록 외롭고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 늦게 깨달아졌기 때문이었다. 결말의 여운. 밤이 깊어가고 지수는 혼자 서울의 한강변을 걸었다. 강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녀는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다짐이 보였다. 지수는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자신의 삶을 다시 찾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장면은 지수의 상실감과 후회를 극적으로 표현하며 동시에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시청자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생각하고 변화와 성장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현우는 바쁘고 분주한 서울을 잠시 떠나 한적한 시골 마을로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이 자주 데려가던 작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며 도시에서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아이들과 놀며 환하게 웃는 현우를 보며 봉사활동을 주도하던 한 여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의 이름은 혜진이었다. 아이들이 당신을 정말 좋아하네요. 혜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혜진 씨도 아이들하고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혜진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곳 아이들은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니까요. 봉사활동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마을 근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우 씨는 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서울에서도 바쁘실 텐데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사실 조금 도망치고 싶었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는 너무 많은 걸 보여줘야 하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서요. 여기서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저 자신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혜진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당신처럼 솔직하고 따뜻한 사람이 필요해요. 가끔은 우리가 가진 걸 나누는 게 가장 큰 행복을 주니까요. 그녀의 말에 현우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단순히 봉사활동을 위해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혜진이
그 순간 그의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몇 주가 지나고 현우는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혜진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소박하고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메시지는 언제나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으로 가득했고, 현우는 그런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점점 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어느 날, 현우는 그녀를 다시 만나러 마을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단순히 봉사활동 때문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다. 혜진 씨, 서울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당신의 말을 떠올리게 돼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혜진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현우 씨도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의 작은 축제가 열렸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축제를 즐겼다.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는 순간, 현우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다. 지수와의 화려했던 시간, 그리고 그 끝에서 느꼈던 공허함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았다. 행복은 화려함이나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진심과 함께하는 순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었다. 축제가 끝난 후 현우와 혜진은 마을 길을 천천히 걸었다. 현우는 그녀에게 묻고 싶었다. 우리 앞으로 함께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혜진은 현우의 표정을 보며 작은 웃음을 지었다. 무슨 생각해요? 표정이 이상한데요. 현우는 그녀의 농담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둘 사이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묘하게 흘렀다. 혜진과 현우의 이야기는 그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남긴다. 서로의 진심을 느끼며 가까워지는 두 사람이지만 그들이 마주할 미래는 아직 열려 있다. 시청자들은 이 열린 결말을 통해 두 사람의 성장과 사랑의 가능성을 상상하며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서울의 가을, 청명한 하늘 아래 현우와 혜진은 현우의 부모님이 사는 집을 방문했다. 오래된 한옥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고 집안에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감돌았다. 혜진 씨,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현우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다. 혜진은 살짝 머리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에요. 현우는 그런 혜진을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야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마당에 모여 함께 웃고 떠들었다. 혜진은 어머니와 함께 부침개를 부치며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아버지는 현우와 술 한 잔을 기울이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마당에는 온화한 웃음소리와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그러나 멀지 않은 곳, 지수는 홀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받은 결혼식 초대장을 손에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현우가 정말 결혼을 하는구나. 초대장에는 현우와 혜진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이 완전히 그를 잃었음을 실감했다. 지수는 초대장을 손에 든 채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옷과 명품 액세서리로 꾸며진 그녀의 모습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공허함과 슬픔만이 남아있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현우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의 웃음, 그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가 보여준 진심. 그때 왜 나는 그걸 보지 못했을까?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결혼식 당일, 지수는 초대장 속의 주소를 따라 조용히 현우의 집 근처로 갔다. 마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를 나누고 있었다. 현우와 혜진은 밝은 미소로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멀리서 보아도 느껴질 만큼 진심으로 가득했다.
지수는 마당 근처의 골목길에 서서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정말 행복하구나. 그녀는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그곳을 떠나기 위해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밤, 지수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물결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초대장을 찢지도 못한 채 바라보았다. 나는 왜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책망하는 대신 조용히 마음속에서 다짐했다. 그래, 이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내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땐 진심을 보여줄 거야. 지수의 눈빛은 슬픔 속에서도 어딘가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우와 혜진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고, 지수는 홀로 슬픔과 후회를 가슴에 품은 채 한강을 떠났다. 그러나 그 슬픔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다. 지수는 자신이 잃은 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녀의 이야기 역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열려 있었다. 시청자들은 지수의 슬픔과 후회를 보며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고, 동시에 그녀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깊은 여운을 느끼게 된다.